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파비앙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마약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마약 2탄! 각국의 마약과 마약 범죄에 대해 파헤쳐 주실 오늘의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김복준이라고 합니다. 강력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형사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었고요. 여기 연구소는 제가 오늘까지 합치면 한 3번째 되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패널 분들은 마약과 관련한 그런 국가들로만 모셨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는 아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네요. 이게 좋은 그나저나 한국에 이제 마약 사건이 일어났죠, 얼마 전에.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 스파이크님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30g으로 무려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기존 마약의 각종 합성 마약들이 신종 마약으로 출현하고 맞아요. 있어서 그에 따른 마약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맞아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마약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한 70년대부터 이거 마약과의 전쟁이라고는 부르지만 솔직히 효과는 없었고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지금까지 없었고 사실은 최근 2년 동안 18세에서 45세 사망 원인 1위가 그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거든요. 사망 원인 1위요? 1위예요. 작년 한 해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에피데믹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피오이드라는 거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90년대에는 약사들이 이거 오피오이드라는 거는 그렇게 막 중독성이 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중독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분들한테 이제 처방전 해가지고 주는 약이거든요. 줄 때는 그 독성이 심해가지고요. 마이크로 단위로 정말 보이지도 정말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건데 타이에 의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약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여전히 필로폰하고 대마 관련된 마약 범죄가 많은데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조금 나왔어요. 뭐 이른바 얘기하는 두 종류의 마약을 가루를 내 가지고 뒤섞어서 복용하는 이제 뭐 포도 마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좀 얘기하죠. 포도 마약. 그다음에 이제 그 진통제. 패치 형태로 붙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를 고등학생이 흡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고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 마약 관련된 그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젊은 층이 왜 그러냐면 필로폰, 뭐 코카인 이런 것만 마약인 줄 알아요. 그냥 정보가 신종 없어서. 뭐 알죠. 포도 마약 이런 거는 이건 별거 아닌 걸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 나비약이라고 그래요. 나비약. 네네. 이거를 저 고등학생 또 어린 친구들이 구매하는 사례가 있고 또 SNS에 올려서 팝니다 하는 게 나와서 경찰 당국에서 지금 그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저는 이란에 비교하면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을 맞아요. 흔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이란에서요? 네, 직접. 많이 봤죠. 이란에서. 네, 약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공원이나 약간 도시에 조금 벗어나서 근교에 가면 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핫별 라운지바 같은 데였어요. 갑자기 제가 이란에서 그 많이 맡아본 그 약간 마약 냄새가 냄새. 그때 신고 좀 하시지. 근데 무서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아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보이면 경찰 연락하세요. 112만 눌러주시면 돼요. 112. 그 만약에 이제 네. 마약 사건을 목격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신고를 안 해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안심이 신고를 해주셔야지 마약을 단속해서 사회가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마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해서 그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소상금도 적지 않아요. 돈 많이 줍니다. 예. 얼마 주나요? 그거는 양에 따라 달라요. 뭐 알았으면. 수천 몇억 단위도 갈 수 있어요. 양에 따라요. 예.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는 한국을 오갈 때 물뽕 조심하라는 그 아, 안내까지를 오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클럽에 가면 이제 네. 그 성폭행 약물이죠. 네, 뭐 그 물뽕을 조심하라고 이제 뭐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신을 놓고 그런 마약도 있다. 이란은 주로 전년 마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천연 마약이지, 그치? 원래 이란에서는 테리야키라고 아편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란이 원래가 저 양귀비 맞아요. 재배하는 양귀비에, 기후 조건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좋은 나라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귀비를 그 재배해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거기에 칼집을 내면 하얗게 우유처럼 유액이 나와요. 수집해갖고 덩어리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이제 그 아편이라는 건데. 이란 마약 중에 진짜 싼 편인 마약이 하나 있는데 하시시라고 하거든요. 하시시. 얼마나 싼 편이라면 1kg에 48달러 정도예요. 1g에 1달러도 안 되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 하시시라는 이름이 아사신이라는 이슬람 단어에서 온 건데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사신의 어원이 사실 아사신. 아사신 아. 살인자잖아요. 살인하려면 환각제를 이제 복용해야 네. 살인자 할 수 살인할 수 있어서 있다. 그냥 하시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센 마약을 무서워하니까 좀 간단하게 담배에 넣거나 아니면 물담배에 넣어서 그거를 홈파티나 공원에 갔을 때 뭐 물담배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찻집에서도 물담배 피우는 찻집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몰래 이렇게 마약을 넣어서 피우는 습관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하시시라고 하고 해시시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해시시 단속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한국에 들어온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대 초에 이란 분이 가지고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이란 분이. 진짜요? 예, 이란 분이 그 해시시를 들여와가지고 한국 그 수사기관에 적발돼서 우리가 강제 출국시키고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지 몰랐네요. 프레님 태국도 얼마 전에 좀 마약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올해 6월부터 네네. 아시아 최초로 맞아. 대마가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합법화 되고 나서 마약 관광 패키지 같은 거 그것도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냥 만약에 한국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그냥 마약 관광 패키지를 사고 가서 뭐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법은요 속인주의라는 법이 있어요.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나라에 가건 어디에서건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태국에 가서 거기서 마약 패키지 하고 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건데요. 큰일이죠. 예. 이란은 따로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딴 다른 나라가 있으면? 네. 근데 근데 몰래 갔다 오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몰래 갔다 그냥 몰래 아니. 이거 뭐 해보려고 하는 건가? 태국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태국에서 아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입국 심사할 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할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국 돌아왔잖아요. 이제 임미그레이션을 걸치고 딱 게이트 나가기 전에 그냥 캐를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가끔씩 랜덤으로 이리 오세요 하고 검사하는 시기인데 이번에는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모든 손님들이 무조건 랜덤이 아닌 다 검사했어. 저도 검사 받았고. 그렇다니까요. 태국인이어도? 예. 네, 국적 그런 거 다 상관없어. 예. 그리고 제가 또 다녀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태국에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단 식당 그리고 카페들 다 대마 그치. 메뉴들이 생기고 아. 시장에 가면 대마가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대마 음료수 팔고 대마 맛 에너지 드링크도 팔고 자판기에서 이제 대박. 대마 드링크가 있는 아이고. 거예요. 태국에서는 전자담배는 불법인데 맞아요. 대마초 그거는 불법인데. 앞뒤가 안 맞는 나라예요, 여러분. 맞아. 경찰이 와서 야 전자담배 피자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대마초 대마는 괜찮아. 그건 괜찮아 해도 돼. 그래서 되게 그런 특이하네. 논쟁들이 사실 많아요. 그냥 원래 좀 의료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흥미를 위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좀 태국인 사이에서도 논쟁 많이 되고 있는 주제예요. 이게 비싸요? 이게 가격이요? 가격이 뭔가 미국에서 하면은 뭔가 그 합법화해서 좀 세금을 좀 때리자 좀 이런 식으로 합법화하자는 사람인데 태국은 어떤지 좀 대마 제품 판다 얼마나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 과자가 매운맛도 있고 간장 맛도 있고 뭐 대마 맛도 핵불닭 맛도 있고. 있고 원래 육치바트인데 그냥 대마 맛 추가돼서 같은 가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초코파이, 뭐 바나나 초코파이, 수박 그렇죠. 초코파이, 뭐 민트 대마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 대마 있는데 초코파이가 있는 거예요. 대마 초코파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박. 가격은 원래 그 그냥 기준대로 제품마다 나가는 달라. 거예요. 인터넷 광고도 있고 그냥 길거리 간판도 있고 그냥
그냥 가면 보여요 눈에. 아예 마케팅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이 반응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지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반응이 저랑 비슷해요. 너 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너 그거 봤냐? 이거 다 팔더라. 네. 이렇게 그거 다 대놓고 팔더라. 신기하다. 우리 뭐 관심 없으니까. 근데 하던 사람들끼리 하고 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고 분리가 되겠네요. 네, 분리된. 그럼 혹시라도 뭐 외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 그 대만인지도 모르고 그걸 접하게 되면 그 관광들한테 뭐 주시는 팁 같은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될 점들은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다. 그럼 아이스크림이나 뭐 과자나 좀 다 녹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표시가 지금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카나비스. 칸나비스. 카나비스. 네. 다 영어죠. 그치, 그치. 마리화나 위드 그레스 그리고 태국어로 돼 있는 건 깐차 깐짜. 그리고 깐차. 깐촌. 깐차. 깐차랑 아. 깐촌이 대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대마 빼주세요라고 뭐라고 해요? 혹시 마이사이 박씨 들어보셨어요? 예? 고수 빼주세요. 마이사이 박씨 이거 아, 들어보셨죠? 네,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아, 많이 말해요. 한국인들이 맨날 마이사이 박씨 이러는데 맞아요. 박씨 고수를 빼고 깐차를 넣는 거예요. 아. 대마. 그래서 마이사이 깐차. 이거 아주 유용한 정보 계속 주시는데 네. 내친 김에 계속 더 주세요. 길거리 걸으면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요? 네.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처음 맡아봤는데 네. 솜땀이나 그냥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음식을 시켰는데 초록색 나뭇잎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럼 이게 좀 무조건 직원을 불러서 그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온라인으로 이 유행이 돼요, 마약이. 태국인들은 라인이라는 라인. 라인. 단톡방 열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요즘 가장 유행되는 플랫폼이 틱톡이래요, 틱톡. 틱톡으로 마약 네, 유통한다고? 그러니까 틱톡으로 판다 하더라고요. 저 한정당 뭐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오. 이러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싸네요. 이거를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미국의 어떤 마을 전체가 아예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영상을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헤로인과 이제 펜타닐 때문에 지금 좀비 마을이 돼버린 맞아요. 건데요. 네, 그 필라델피아 동북 쪽에 있는 동네로 50년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원래 살던 부유한 집들이 다 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콜롬비아 카르텔들이 들어오면서 좀비 마을 돼버린 거의 그냥 헤로인 시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또 이제 그 도시는 동부에서 가장 싸고 가장 순수한 헤로인을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걸로 유명해서 예전에는 좀 헤로인 중독자들이 그래도 여기서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싸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가서 갔는데 요즘엔 또 펜타닐이 또 문제되죠. 그 헤로인에다가 펜타닐 커팅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험하길래 저렇게까지 막 사람이 못 움직이고 눈만 건벅이면서 좀비처럼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제 그 위험한 거냐면 치사량 가지고 따지거든요. 니코틴 우리 담배 그 니코틴 치사량은 일반적으로 40에서 60mg 정도로 치거든요. 네. 근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불과 2mg입니다. 2mg이 거의 안 보여요. 그것만 투약해도 사람이 사망하는 정도. 궁극적으로 산소가 뇌에 공급이 잘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뇌가 손상되겠죠? 좀비 마을이 돼버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번 중독되면 솔직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지, 어떻게 왜 마약을 한 번 하면 끊을 수가 없는지. 마약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의존성. 한 번 하면 끝까지 의존성. 뭐 환각이야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성입니다. 오늘 하나를 복용했다면 그 다음 날은 하나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두 개로 늘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가는 과정이 내성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계속 늘리다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프랑스에서 비슷한 약간 좀비 마을 같은 게 생겼어요. 그 라콜린주각이라고 그 한국말로 하면 크랙의 언덕이라고 해서 파리에 있는 그 고속도로 출구에 이제 사람들이 335 모여서 텐트 치고 그냥 단체 생활하는 거예요. 마약을 이제 투약하고 유럽 곳곳에서 와서 이제 뭐 사고 이렇게 같이 하고 뭐 그런 곳이 생겼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바로 옆에 돌아다니고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 이렇게 있는데. 학교 갈 때 있는데 버려진 주사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보이니까. 네, 다 보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크랙도 합성 마약이에요? 코카인, 탄산 나트륨과 그 베이킹 파우더를 아, 첨가에 섞어서. 부풀려서 네, 단단하게 만든 그런 합성 마약인데 담배처럼 피워서 이제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거죠. 연기를? 네, 그 코카인보다 중독성도 높고 가격도 코카인이 1g에 70유로 정도 되는데 코카인의 4분의 1 정도라서 빈민 마약이라고 불러서
근데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마약을 유통하나요? 프랑스가 약간 좀 온라인보다 아날로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물론 온라인으로도 거래하긴 하지만 파리 특정 지역에 가면 그냥 아예 딜러들이 거기에 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리 18구에 있는 스쿠아 아랑 바숑이라는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아예 마약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늘 딜러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마약은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누가가 딜러인지 뻔히 알아요. 그냥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은어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베르노라고 해서 단어를 이제 거꾸로 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마초가 풀 같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잔디라는 말이 herbe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해서 herbe, beer. 잔디 있어? 한국말로 하면 너 디잔 있어? 그 잔디라는 말은 공통이네요. 한국에서도 한참 대마단속 할 때 야 잔디 팔어. 아 진짜요? 잔디라는 말을 했어요. 대박. 예. 미국도 그라스라고 하죠. 예. 진짜요? 잔디가 은어였어요. 대마. 저 이제 각 나라 마약 종류와 신종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 일부 국가의 대마를 제외한 모든 마약이 다 불법인데 도대체 이 마약들은 누가 어디서 몰래 가져온 건지 되게 궁금해요.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마약을 유럽과 다른 중동 나라들에 전달하는 되게 중요한 통로예요. 사람들이 특이한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동물 양 있잖아요. 양 털이나 피부 또는 양 장기 안에서 마약을 숨어서 양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불쌍해. 뭐 심지어는 연을 띄워가지고 연을 맞아요. 날리기도 던지거나. 하고요. 진짜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의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러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황금의 삼각지대. 거기는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 삼국이 이렇게 겹쳐 있어갖고 메콩강 쪽에서 네, 마약 맞아요. 제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태국은 그렇게 해서 미얀마랑 라오스한테 헤로인, 뭐 메삼페타민 그리고 케타인 같은 이제 그 원료제들을 이제 몰래 가져오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 같은 천연 마약을 좀 몰래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 해가지고 합성 마약. 새로운 합성 마약을 만들고 이제 막 장사하는 거죠. 그 미국은 어때요? 아 미국은 유명한 거는 콜롬비아죠. 솔직히 콜롬비아. 콜롬비아인데 근데 요즘은 콜롬비아보다도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경이 진입점에서 그냥 일반 차량으로 이제 숨겨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프로드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 이제 국경이 사막이 많거든요. 그 사막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마약 밀수 터널 뚫고 있거든요. 땅을 파고. 네 맞아요. 거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는 장고 좀 많고 창고들이 많고 이러니까 일단 시끄럽고 땅 파기 되게 쉬워요. 거기서 땅 파기 쉽고 지질이 그런가 보다. 네. 멕시코까지 땅을 팔면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 그냥 국경이잖아요. 그냥 국경이니까 국경만 바로 넘으면 뭔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벽을 쌓겠다더니 이제 네, 이게 밑으로 벽을 가는 이제 밑으로 거네요. 벽을 쌓으니까 이제 밑으로 가야죠.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프랑스 남부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가면 이제 남부거든요. 특히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마르세유. 있는데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칼텔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총기 난사도 일어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약간 낭만적인 도시라고 거기 생각했는데 약간 그게 갑자기 깨졌네요. 깨져버린.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마약에 대한 얘기를 네, 네. 했는데 혹시 수리남 들어보셨어요? 물론 듣고 나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화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일대기는 누구 얘기냐면 조봉행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게. 조봉행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선박 엔진 기술자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 역사로는 아마 남미에 가가지고 이 밀매 조직하고 마약 조직하고 손잡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혹시 유명한 뭐 마약 왕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태국에서 유명한 마약 왕인데요. 맞아요. 근데 국적은 미얀마 사람인데 태국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민족의 저항 운동을 이끌면서 좀 미얀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미얀마랑 태국 왔다 갔다 해서 마약 장사를 하고 태국에서 뭐 사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맞아요. 사회를 위한 건물을 지으면서 난 이 정도 좀 좋은 활동하고 있다라고 가면을 쓰면서 또 알고 보니 그 건물 속에서 이제 마약을 장사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마약의 60% 이상을 공급을 하고 그 정도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약 왕이라고 진짜 불리는 왕이다 거예요. 왕. 미얀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소수민족들 각 그 부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그 민족 소수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밀림지대고 그러니까 정부군이라든지 경찰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는 거기다가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냥 전 세계 마약을 막 그냥 그 뿌리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각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종류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서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여러분과 그 여러분 나라에서 그 중독된 사람을 아유.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중독자를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특히 뭔가 처방받아서 중독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뭔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란은 약간 아픈 사람, 아픈 약간 사람. 아프니까 그런 센터들이 생겼어요 이란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과 치료가 병행되고 있어요.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치료예요. 우리가 사실은 처벌 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고 치료 쪽에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켄싱턴 마을 같은 경우 나왔잖아요. 거의 좀비화 되다시피 했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요 질병으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질병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 사회가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해준다는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프랑스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냥 그런 센터들에서 그냥 오히려 주사까지 주고 그냥 차라리 하려면 위생적이고 좀 깔끔하게 하나. 조금씩 줄이는 맞아. 그런 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 한국이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약간 상황이 좀 바뀌었죠. 네. 아직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한국이 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계속 누려오다가 2016년경부터 마약 청정국 지위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영화 같은 콘텐츠 이런 데에서 대체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재벌 3세 아니면 부유층 유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잘 나가는 특권층들 그 사람들이 이게 파티하면서 이 마약하는 게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우리 젊은이들이 은연중에 마약이 무슨 일종의 뭐 럭셔리한 일탈 그 사치사치. 아니면 뭐 다크 히어로의 귀한 어떤 거, 저항 귀한 문화 거. 같은 그런 것쯤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형성이 좀 됐어요. 마약을 단속하는 당국자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려하고 있으니까 좋은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마약과 관련해서 한국이 만연한 국가는 아닙니다. 초기에 진압해서 더 이상 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강력 단속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고 안전한 국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다 어떠셨어요? 마약이라는 주제는 예민한 맞아요. 뭐 주제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뭔가 마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근데 마약을 다시 한 번 더 뭔가 살펴볼 네. 사실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어디 가나 한국인들은 항상 물어보거든요. 야, 이제 거기 대마 좀 해도 된다면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대화도 나누게 되고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한 사실들을 알게 됐고 대국에 대한도 그렇고 저도 약간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이번 프로그램만큼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지금 오늘 맞아요. 저도 뭐 같이 참여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정말 이거는 우리 내국인들 한국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씩은 꼭 봐야 되겠다. 우리 선배님이 오늘 세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예, 세 번째입니다. 네, 또 출연해 주실 거죠? 이렇게 역더라고요. 네네네. 자, 지금까지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마약은 별다리 연구소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마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돈 스파이크하고 같이 했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걸려서 그 사람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 씨를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마약 사범의 특징이에요. 당장 안 걸렸으니까 맘 푹 놓고 있어도 언젠가 경찰이 갑자기 이리 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일단 이렇게 하고 맞아요. 있어요. 진짜요? 예, 맞아요. 상선딱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아, 특별한 단어도. 네. 윗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윗선을 윗선.